어, 컨택 센터의 미래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에 초청을 받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은 솔루션 키트들을 A2G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솔루션 특화된 영역을 얘기하기 이전에 한 단어로 그 부분을 좀 정리하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저희 CEO께서 바뀌시면서 대천명을 한 게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데모크라틱 AI, 자, AI의 민주화입니다. 예전 같으면 아주 고급 기술자, 그 다음에 비싼 비용을 내고만 사용할 수 있었던 AI 기술을 누구나 생활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내는, 그로써 가치를 올리는 민주화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로써 마이크로소프트의 A to Z 대부분의 솔루션들에는 AI가 기본 내장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릴 흥미진진한 인수에서 AI의 진화를 더 많이 꾀하고 투자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세션 이전에 한 말씀 드리고 들어간다면 데모크라틱 AI CC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야기하는 컨택 센터. 단 한 번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컨택 센터의 A2G를 논한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본사에서는 다양한 차원의 어나운스를 했습니다만 최근 지난 7월에 본격적으로 A2G, 올인원 패키지라고 보통 용어하지요. 전체적인 패키지를 한 토탈 솔루션으로서 제공하는 어나운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데요. 아마도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플랫폼으로 A2G를 다 제공하는 플랫폼들은 아마도 처음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좀 재미있게 끓여보려고 합니다. 자, 아마 이제 곳곳에 숨어있는 동영상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실질적인 어떤 현업 차원의 얘기들은 앞단에서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테크놀로지 기업입니다. AI의 민주화를 돕는 AI를 만드는 회사고요. 사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워크로드로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 일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도 데모크라틱 AI CC를 구현한 완제품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그 컨택 센터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비단 컨택 센터뿐만이 아니죠. 요즘에 이제 다양한 시대 변화를 빠르게 느끼면서 다양한 산업에서 아주 머리들이 아프세요. 왜냐? 나는 어떻게 과연 변화되어져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들이 각계각처에서 있으신 거죠. 자, 가장 어려운 것들이 솔루션이 없지는 않아요. 사실 개발로 안 되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seamless하고 효율적이냐? 그래서 갖다 쓰기 효율적이고 빠른 시대 변화에 내가 곧 잘 대응해서 내 가치를 높일 수 있느냐? 라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니파이드, 심플합니다만 이걸 한데 합파낸다는 게 거의 아트죠. 자, 이런 기술을 저희가 가치를 두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어떤 기술만을 논하기보다는 하나의 워크로드죠. AI 기반의 컨택 센터 라고 그 워크로드의 A2G를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Unified Communication as a Service, 저희 이제 팀즈를 갖고 있는 회사인 걸로 알고 계시죠? 팀즈, 줌처럼 이미 클라우드 베이스로 유니파이드에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툴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컨택 센터의 진화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인게이지먼트 측면에서 CRM이라고 일축되던 시장입니다.에 대해서도 좀 더 유연한 성장을 돕는 클라우드 플랫폼들로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에 대한 저희가 팀스 콜링 서비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AI는 원래 컨택 센터와 상관없이 저희의 보유 근원 기술이기도 하죠. 자, 이런 것들을 한데 묶어서 올인원 솔루션들을 제공한다라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다양한 발표가 아주 최근에 있었습니다. 아직은 좀 기사가 뜨거울 정도인데요. 얼마 전 7월에 저희가 새해를 조금 엉뚱하게도 7월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해 인사를 하고 있는 참인데요. 조금 낯서시죠? 한여름의 새해라니. 인데 새해의 시작과 동시에 올해 내에 어떤 방향성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진할 건지 가져갈 건지 비전을 제시할 건지에 대한 많은 어나운스들이 쏟아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 7월에 인스파이어라고 하는 행사에서 저희가 AI 기반의 컨택 센터를 마이크로소프트 용어로 표현하면 마이크로소프트
디지털 컨택트 센터 플랫폼 DCCP를 어나운스 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존에 갖고 계시던 방금 전에 이제 제네시스 잘 경청했는데요. 제네시스와 같은 콜 인프라 솔루션들과의 연계는 당연하고요. 저희 솔루션만으로도 A2G에 그것들을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대천명을 하게 됩니다. 그 중앙에 다양한 기술들이 그 기조로 놓고 그 안에는 실제로 다양한 기술들이 집적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솔루션들 어느 분들께는 익숙한 솔루션 또 어느 분들께는 분야마다 익숙하지 않은 솔루션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팀즈를 말씀드렸다면 저희 이제 CRM, ERP를 같이 가지고 있는 커스터머 애플리케이션이죠. 다이나믹스. 그다음에 애저는 기본이고 그다음에 로우 코드를 제공하는 시장에서도 넘버원 파워 플랫폼이라는 원래 갖고 있었던 솔루션에 뉘앙스라고 하는 음성인식 분야의 넘버원 솔루션들을 합함으로써 더욱 강력해진 데모크라틱 AI CC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뉘앙스를 인수한 게 21년도 4월입니다. 최근에 뭐 블리자드 인수 이전에는 거의 최고 금액이라고 평가 시장에서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AI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 어덥션이 뒷단에서 요소요소에 쓰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야기하는 DCCP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이제 전체적인 전이를 보여드립니다. 물론 이거는 저희의 그 캡처 모양일 뿐이지 사실은 커스터머 전이는 동일합니다. 앞서서 많은 이제 솔루션을 갖고 계신 회사들께서 발표해 주셨는데 잘 들었고요. 그런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다만 안에 들어가는 기술의 어떤 방향성과 퀄리티, 그것에 대한 학습 능력, 그 다음에 경험이 좀 다를 수 있다. 글로벌리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세한 얘기들은 뒷단에 워낙 펑션 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고 이 장에서는 흐름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이제 요 그림을 여러분들께서 제 발표 내내 많이 보시게 될 텐데요. 여기 이제 고객께서 다양한 요즘엔 뭐 MZ 세대에서부터 기존의 저희 같은 세대까지 다양한 채널이 확대됐죠. 폭발적으로. 그러한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사용자가 인입되게 되면 상담원들이 실제 기술 능력들을 빠르게 배양하는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실제 다양하고 효과적인 상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전반의 A2G를 어나운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DCC의 비전은 뭐냐? 다음에 5가지입니다. 역시 뒷단에서 하나씩 천천히 풀어갈 예정이니까 여기서는 큰 컨셉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옴니 채널의 AI 기반의 지능형 셀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가 필드에서 이제 AI DCC를 담당하면서 좀 관심을 갖고 시장을 보니까 요즘에 IT가 물이 들어왔죠. 인력 구하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이던데요. 비단 IT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유통, 제조 말할 것도 없죠. 더더군다나 콜센터, 컨택센터 시장은 아시는 것처럼 다 이제 관련된 분야 분들이 오신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정말 사람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죠? 어떤 세대적인 변화, 코로나와 같은 시대적인 변화들이 믹스돼서 어느 때보다도 사람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시장과 달리 컨택센터 시장은 반드시 한국말을 하시는 네이티브여야 돼요. 그렇죠? 따라서 더 힘듭니다. 아주 볼멘 소리들을 제가 많이 시장에서 듣게 되는데요. 자, 그럴 때 앞단에 실제 컨택센터의 상담, 좀 더 질 좋은 상담 고객으로 소트해서 최소한을 넘기기 이전 단계를 셀프 서비스로 고객들이 알아서 요즘에 시대 MZ 세대하고도 또 맞아떨어지죠. 이메일이나 문자 좋아하고 전화하기 싫어하는 이런 세대들은 1차적으로 앞단에서 빠르게 고객 만족을 높이고 실제로 좀 더 집중해야 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만 뒷단에 상담원으로 넘김으로써 아까 시장의 볼멘 소리들 인력이 없어요 라는 측면에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채널들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개인화는 기본이죠. 원래 어떤 서비스도 개인화가 기본입니다만 1:1 상담, 즉 컨택센터 측면에서는 어떤 개인화된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일 거고 차별화의 가장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화 내지는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로 사실
IT만 해도 한 10년 이상의 화두가 있었습니다. 이제 퀄리티의 문제가 남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펑션이 작동을 해서 퍼스널라이즈 하지 않습니다. 결코. AI의 기술과 뒷단의 레가시와 그죠? 그 이제 분기해주는 기술들 이런 다양한 인프라 솔루션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될 때 결국은 궁극적인 퍼스널라이제이션의 퀄리티가 나온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 주장을 할 수 있는 저희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상담원의 생산성. 아까 이제 가장 시장에서의 볼멘 소리죠. 사실은 채널도 좀 여러 가지로 인터페이스 할 수 있겠어. 중요한 건 상담사 확보입니다. 좀 더 진화된 형태의 상담사 확보. 어려운 부분들을 실제로 생산성을 어떻게 높여주지? 퀄리티를 뒤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 요즘에 컨택 센터가 더 이상의 코스트 센터가 아닙니다. 레비뉴 제너레이션 센터죠. 수익을 창출하는 셀링 조직이에요. 그죠? 옛날처럼 뭐 고객의 문제만 컴플레인만 듣고 있는 센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그죠? 디파인 자체가 달라져 버린 시장에 저희는 어떻게 과연 대응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은 말씀드렸던 다양한 형태의 기능들이 포함되어지는 퀄리티를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고요. 인프라의 유연성은 말할 것도 없는 담보 조건들입니다. 첫 번째, 멀티 채널을 통한 고객 지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요즘에 MZ 세대 친구들은 전화로 뭐 저만 해도 사실 전화 안 해요. 세대가 높습니다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들어오는 채널들에 대해서 사실은 채널들도 계속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채널이지만 사실은 외국으로 가거나 저희가 글로벌 비즈니스 게임사인데 외국 진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국내에서 사용하는 SNS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 지금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SNS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개발로 안 되냐? 다 됩니다. 다만 얼마나 유연하게 인티그레이션 하느냐의 문제라면 그런 측면들을 쉽고 빠르게 제공한다라는 측면의 얘기들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채널이 비단 디지털 채널, 뭐 보수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든다든가 소셜, 웹, SNS, 라이브 챗, 뭐 모바일 앱도 만드는데 RFP 나오고 개발 공수 만들고 그래서 런칭하고 이래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당장 내일 모레 런칭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예를 들면 MD예요. 그러면 제가 필요하면 애플리케이션을 단순하게 만들어서 빠르게 배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타임 투 마켓이라고 하죠. 그런 다양한 디지털 채널에 대한 인게이지먼트가 쉬운 것들은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보이스 콜을 통해서 IVR과 콜 등 다양한 채널들을 제공합니다. 여기 이제 조그맣게 동영상이 나오는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뒤에 귀한 상담원 분들까지 가는 이것은 비단 상담원만을 위한 기업 내부만의 포섭은 아니죠. 엔드유저 입장에서 제가 상담을 하러 들어갔는데 귀찮게 계속 여러 가지 정보를 물어보면 회의도 들어가야 되고 바쁜데 저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바운드 콜은 90% 이상 거의 끊는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딱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하고 안 받으면 화나죠. 같은 메커니즘일 거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앞단에서 많은 요소들을 많게는 퍼센트를 는 업과 이제 구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 30%만이라도 예를 들면 70%를 앞단에서 처리해주고 뒷단에 상담으로 간다면 인원의 가감의 문제가 아니고요. 퀄리티의 차이가 날 수 있고 말씀드렸던 수익을 제너레이션 해주는 콜센터의 역할, 본연의 역할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의 투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봇 기술들을 아예 플랫폼에 인베리드 해놨습니다. 뭐 챗봇 프로젝트 하나 하려면 RFP 나와서 업체 선정해서 하나 구현하시죠. 저희는 클라우드 기술 중에 수십백 개 중에 하나의 서비스가 챗봇입니다. 그것으로 구현된 서비스도 너무 많이 있고요. 당연히 그것은 인프라 시스템과 연결이 되어 있는 심리스한 연결과 통합적인 지원이 중요한데 바로 그런 것들 측면을 말씀을 드렸다면 인텔리전트하고 유니파이드된 라우팅이 또한 중요합니다. 들어오는데 고객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럼 벌써 끊고 회의 들어가죠. 자, 이런 측면의 것들 딜레이 타임을 최소한 없애시게 하기 위해서 고객을 자동 분류하는 어떤 다양한 메커니즘들이 필요합니다. 고객님이 계속 화가 나셨는지 화가 날만해서 났는지 아니면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약간 진상, 어려운 고객들이신지 그렇다면 별도의 VIP스러운 별도의 루트를 태우시는 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감성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노력, 실제 이 고객의 서비스를 핸들링하는데 얼마만한 노력, 리소스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게이지를 해서 에스티메이션을 해서 그것들에 따라서 고객층을 클래시피케이션 바꿔줍니다. 나누어줍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고객 분류를 상담원하고 매칭을 시킬 때 지능적으로 배포를 하는 게 관건입니다. 이때 이제 예를 들어서 뒷단에 제가 데모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판매하는 PC 서피스의 그 고객 서비스 센터라고 가정을 하고 간단하게 뚝딱뚝딱 만들어 봤어요. 자, 그때 예를 들면 제 상담원인데 저는 하드웨어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앞단의 고객 요청에 따라서 물어보고 다 베리파이 하지 않고 앞단의 분류를 보자마자 키워드를 보자마자 뒷단에 나의 우선순위와 상담원의 우선순위, 기술의 역량, 그 다음에 지금 비시한 상황, 자리에 있는지 프레젠스 등등을 모두 다 보면서 그 다음에 현재 큐에 쌓여 있는 고객의 대기량 등등을 보면서 그때그때 분기를 아주 인텔리전트하게 단 요 앞단에는 인텔리전트 에이전트 그러니까 셀프 서비를 통해서 일부 걸러진 고객들이 들어오시는 경로겠죠. 그 효율화를 1차 하고 나서 2차적인 효율화가 일어나게 된다. 자, 이럴 때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다양하게 이제 동영상을 좀 넣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실제 특히나 이제 뭐 빠르게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나를 알고, 그죠? 내가 나임을 인지하고 좀 더 빠르게 나의 퍼스널라이즈 맞춰서 그것도 의미 있게 서비스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 어떤 좋은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대부분 콜센터에 전화 오면 많은 것을 확인하십니다. 주민번호를 눌러주세요. 뭐 이제 뭐 비밀번호를 눌러주세요서부터 다양한 인터랙션을 하다 보면 회의 끝나죠. 자, 회의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을 단 고객센터에 전화한 저의 기본적인 인증과 기본 히스토리와 매핑하는 건 기본이고요. 저의 보이스를 인증을 해서 바이오메트릭 생체 인증적인 구분을 하게 됩니다. 화자 인증이라고 하는데 고급 기술이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형태든 개발은 가능할 거예요. 다만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누적되어 있으며 퀄리티를 보장받고 있고 사례를 갖고 있느냐의 차이가 있다면 그런 측면에 아주 우수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객센터에 제가 전화를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나를 알아보고 내 문제에 집중해서 빠르게 해결해 주는 것들입니다. 사후에도 저를 관리해 준다면 말할 것도 없이 좋고요. 바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첫 관문이 나에 대한 인지일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이제 원래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에 데이터 그 서비스에 다양한 STT, TTS, 자연어 처리인 NLU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조금 더 부가해서 뉘앙스는 월드와이드 워낙 음성 인식, 화자 인증의 넘버원 솔루션이죠. 오래전 통계입니다만 월드와이드 뭐 70% 이상의 마켓쉐어를 갖고 있는 회사이고 마이크로소프트와도 많은 협업을 했던 회사입니다. 실제 이 회사의 화자 인증 메커니즘은 뭐 실제로 랭귀지를 분석하듯이 형태소를 분석해서 해당 랭귀지 권역별로 뭔가 머신러닝을 돌려내는 기술이 아니고요. 사용자의 생체, 제가 말을 하는 어떤 기법들, 뉘앙스들, 인터벌들 뭐 이런 것들을 제스처, 이런 생체적인 정보를 인지해서 그 사람의 특별한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는 그런 특별한 고급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대로 그것들이 플랫폼 안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전화해서 몇 번의 트랜잭션 얘기를 했을 뿐인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인지에 대한 인식이 기존에 누르는 방식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게 그러면 안전하게 장치가 되어진다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발화자가 특정한 문자를 읽어냄으로써 한 45초 정도 읽는 녹음을 하게 되면 그로써 사용자에 대한 바이오메트릭으로서 어떤 인증 정보 체계를 갖출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월드와이드 금융권을 필두로 헬스케어,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민감한 인더스트리죠. 그런 기업들에서 굉장히 많은 사례들로 입증이 되어졌고 이 기술이 10년 이상 한국의 전자회사에서도 쓰이면서 음성인식으로 예를 들면 전자 제품을 컨트롤하는 기술들에도 이미 쓰인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 기술들이 누적되고 머신러닝 되어져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기술들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상담원 측면이죠. 갈수록 이제 어려움이 많이 대두되는 측면의 상담원인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리얼타임으로 이제 실제 뭐 최근에 제가 받은 콜 중에 받은 요청 고객의 요청 중에 해외 비즈니스로 확대한 그 이커머스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콜센터를 다양하게 멀티랭귀지로 해야 될 뿐더러 무엇보다 매니저들이 다 외국 분이세요. 그러다 보면 이 콜센터가 잘 운영되는지 모르죠. 잘 매니저들은. 그러려면 실제 우리가 잘 이렇게 고객들을 대응했어요 라고 하는 레포트뿐만이 아니고 실제 사용자와의 대화를 실시간 트랜스크립션 다 이 전사 녹음을 한다든가 전사 스크립트를 한다든가 그것들에서 인사이트를 서머리 한다든가 해서 실제 정보들이 리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리포트 받아서 좀 더 나은 개선을 하는 측면의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고객이 들어왔을 때 기존에 서비스 하셨던 내용들과 연계해서 하는 것들은 아주 기본이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콜센터 상담원의 특성상 아주 다양한 레거시 시스템을 타야 돼요. 기본적으로 상담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이거는 앞서서도 많은 벤더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 필요하면 내부 엑스퍼트들 뒷단의 기술자, 전문 기술자들하고 그때그때 바로 상담도 해야 되고요. 필요하면 고급 기술자한테 넘겨도 줘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원래 갖고 있는 노하우, 그죠? 날리지 베이스라고 하죠. 신입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요즘에 비대면이기 때문에 그죠? 나와서 선배로부터 뭔가 학습을 배워내가거나 하는 것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AI 기반의 머신러닝으로 누적된 그런 노하우들을 어떤 텍스트 기반으로 미리 날리지 베이스 형태로 받아서 그때그때 빠르게 대응하면서 많은 교육이 필요 없는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런 잠시 후에 데모에서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스크립트, 로깅 전사 다 써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데이터를 남길 수 있고요. 오른쪽에 사용자가 문의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키워드만 넣었을 뿐이고 케이스만 생성했을 뿐인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 날리지 베이스가 자동으로 뜨는 거죠. 그래서 대응하고 그러고 나서 뭔가 내용이 부족하면 뒷단의 고급 엔지니어와 팀스를 사용해서 연결을 하고 팀스에서 온 채팅이나 어드바이스를 통해서 2차적인 조치를 해서 고객 만족도를 즉각적으로 높이고 다 케이스가 종료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실제 이메일로 사후 관리까지 해나가는 시스템이 하나의 대시보드 안에서 유연하게 들어갈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 애플리케이션이 오늘은 있다가 없어질 수 있잖아요. 개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저희 이제 다이나믹스 365라고 하는 그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에서 그 심지어는 팀즈, 챗봇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넣었다 뺐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유연합니다. 별도의 개발 없이 컨피규레이션만으로. 자, 그런 유연한 플랫폼을 도입하셔서 빠르게 서비스에 대응하시면서 실제 고객들은 좀 더 본연의 업무, 그죠? 레비뉴를 창출하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시는 게 더 맞은 시대가 된 거죠. 분석 기능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콜센터 대응을 잘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고객의 어떤 불만 접수만 하고 겨우 해결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는 레비뉴 창출 센터로서 컨택 센터가 포지셔닝 함에 있어서 새로운 포지셔닝을 할 때 과연 레비뉴 제너레이션을 하기 위한 액티비티들 잘해가고 있는지 인원은 더 부족하지 않은지 리스폰스 타임은 빠른지 등등등 이것들이 실시간에 데이터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것은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원래 엑셀이죠. 엑셀의 진화 버전인 파워 BI인데 별도의 BI 툴을 보통은 컨택센터에서 비저빌리티를 보시려면 비주얼라이즈 보시려면 기승전 마지막 보고 마지막 인사이트 하시려면 별도의 BI 툴을 도입하셔서 별도로 개발 프로젝트를 띄워서 하세요. 그게 현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파워 BI가 기본적으로 플랫폼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파워 BI 갤러리라는 게 있어서요. 미리 만들어 놓은 포맷 다 뭐 비슷할 수 있잖아요. 포맷이라는 게 지표만 달라질 뿐이지. 비슷한 포맷들을 미리 제가 잘 만들었으면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군가가 가져다가 재사용 약간 바꿔서 재사용할 수 있는 갤러리 마켓 같은 것들을 마켓플레이스 같은 것들을 자체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좀 더 그 이 전체 사용자 에코들이 원활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한마디로 타임 투 마켓에 적용하기 위한 여러분들은 좀 더 비즈니스에 집중하기 위한 플랫폼들의 A to G를 제공합니다. 제가 많은 부분들을 좀 떠왔는데
여기 이제 파워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파워 플랫폼이죠. 파워 플랫폼이 무엇보다 플랫폼 안에 본연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RFP를 띄워서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그것들을 만드는 프로젝트 자체를 하시고 또 수정됐어요. 예, 코로나 때문에 뭔가 딜리버리 상황이 더 긴급하게 돌아가야 돼요. 그거 수정하실 때 그냥 지표, 컨피그레이션만 하시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측면들에 그 다음에 이제 수익 제너레이션 하는 측면의 데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콘투소 TV, 가상의 TV 회사입니다. 가상의 전자회사죠. 구매할까 말까 고객이 행동을 보고 있다가 에이전트가 발동을 합니다. Thursday, 목요일에 픽업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픽업데이, 그러니까 목요일에 픽업데이라고 써 있는 것들을 세터데이로 자기는 원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거 가능해. 토요일에 배달해 줄 수 있어. 그랬더니 실은 좀 비싸. 내가 쿠폰 줄게. 딜리버리 무료 쿠폰 줄게. 적기에 사용자의 비헤이비어를 캡처를 해서 적기에 필요한 인풋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무작위로 위치 정보 기반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쿠폰을. 그죠? 사용자 행동 패턴으로 주시는 데모를 봤습니다. 또 한편 그다음에 제가 콜센터에 하루 접수해서 모든 걸 다 완방에 끝내지 않죠. 보통 이제 전화 온 거 받다가 끊기도 하고 제가 전화하기도 하고 모바일로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전화 급하면 또 전화하고 이 비헤이비어들이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나라는 아이덴티티로. 자, 어떤 사람이 이제 계속 문의를 하다가 바빠서 자기 조금 이따 들어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보 고마워. 좀 이따 내가 다시 계속해서 볼게 라고 하고 5시간 외출을 했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키즈 플랜 네가 준 정보 괜찮은 것 같아. 내가 그러면 업그레이드 너의 어카운트로 할 수 있게끔 도와줄까? 예스 라고 했을 때 이게 말이 그렇지 상품이 복잡하잖아요. 우리 와이파이 하나 업그레이드 하려도 너무 복잡하니까 사용자가 보고 있는 화면을 상담원이 같이 직접 인터랙티브하게 보고 이 보시는 것처럼 보라색으로 치는 것들이 이렇게 찍찍 치는 것들이 보라색 커서가 상담원, 검정색 커서가 사용자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인터랙티브하게 서로 그것들을 보면서 구매를 도와드리는 어시스턴트 봇처럼 내가 너 옆에서 이거 도와줄게 라는 것처럼 친구봇처럼 옆에서 도와주는 기술들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테크놀로지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 것들이겠죠. 마지막으로 5번째 비전이죠. 이 인프라에 대한 간소화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자신 있는 분야입니다. 사실은 애저라고 하는 글로벌 서비스를 수십 군데 데이터 센터를 오픈하면서 데이터 센터 숫자상으로 넘버1인데요. 저희가 하면서 아주 집적화된 최고의 기술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여드리는 아까 기술 집합에서 보셨다시피 여기에는 애저의 데이터 기술뿐만이 아니고요. 다이나믹스 365라고 하는 커스터머 인게이지에 관련된 플랫폼, 아까 뉘앙스라는 플랫폼, 파워 플랫폼이라고 해서 로우코드로 현업이 직접 앱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플랫폼,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 모두가 다 클라우드 기반의 스케일업을한 플랫폼으로 이미 각각 포지셔닝 하고 있던 것들이 AI 기반의 컨택 센터라고 하는 데모크라틱 AI CC라는 이름으로 한 집결이 됐을 뿐이죠.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준비된 위저드들을 통해서 빠르게 플러그러블하게 연계할 수 있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사실은 장점인 게 뭐예요? 사용자한테 친숙하고 쉽다라는 겁니다. 그죠? 개발단으로 들어갔을 때 얘기는 뒷단의 얘기고요. 미리 만들어서 마우스 클릭 하나면 그냥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회사예요. 원래 태생이. 그죠? 그것들을 컨택 센터와 같은 그 웍로드에도 적용을 한 것뿐입니다. 저희 입장에선 특별하지 않은 확대 방안인데 기존의 컨택 센터 플랫폼이라고 하는 월드 에코에서 보면 사실은 좀 다른 어프로치일 수 있는 거죠. 로우 코드가 요즘에 한창의 유행이죠. 사용자가 여기 보시면 이거 현업이 파워포인트 작성하듯이 앱을 만드시는 거예요. 뚝딱뚝딱. 이건 좀 컨택센터 본연하고는 좀 떨어진 얘기라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현업이 파워 플랫폼으로 이제 모양 만드는 것처럼 뚝딱뚝딱뚝딱 만들면 앱이 되는 거예요. 제가 MD가 이 제품을 시중에 테스트해보고 싶어. MD처럼 앱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고객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잘 고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파워포인트를 만들듯이 뚝딱뚝딱 만들 수 있는 것이 말씀드렸죠. 컨택센터는 더 이상 코스트 센터가 아닙니다.
그러려면 실제 레비뉴 제너레이션 해주는 뒷단의 기술들, 유연하고 빠른 기술들하고 연계가 되어져 있는데 원래 그런 기술들을 잘 갖고 있다. 파워 플랫폼은 기본으로 내장돼 있다. 무료다. 라는 게 또 포인트입니다. 전반적인 A2G의 구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뭐 기술에서 오신 분들보다 비즈니스 관련된 관심들이 더 많으실 거라 이해해서 기술보다는 조금 더 비즈니스 오리엔트 되어진 저희 비전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원래 저희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다이나믹스, 새로 유입된 뉘앙스, 고급 기술, 음성 인식과 화자 인증에 대한 넘버원 솔루션, 팀즈, 뭐 많은 기업들이 너무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파워 플랫폼, 로우 코드, 파워 BI, 애저, 데이터 앤 AI의 STT, TCS와 같은 자연어 처리와 같은 메커니즘들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구조를 A2G를 갖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런 디지털 컨택 센터라는 A2G 모양으로는 처음으로 어나운스가 되어진다. 오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공 사례는 너무 많이 있고요. 그중에서 예를 들면 가장 민감한 금융의 탑 20 중에 95%가 리테일의 50% 이상이 그 다음에 월드와이드 텔코사의 10중에 9개 이상이 저희 제품들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데모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 남았네요. 서피스 프로 8은 몇 가지의 구성이 있나요? 네, 8개의 구성이 있는데 그중 4개는 코어 i5-1135G7을 4개는 코어 i7-1185G7을 제가 조금 그렇게 해서 이제 세일즈를 하는 봇이고요. 데모가 심플해서 넘기고 마지막 데모를 좀 더 딥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세 번째인데요. 한 2분 정도 말씀드리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 즉 고객이 들어오셔서 콜센터에 전화를 했고요. 직원을 연결해서 고객 정보를 확인합니다. 여기서는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보유 제품과 서비스, 언제 구매하셨고 무슨 서비스를 받으셨는지 이력을 확인하고 고객 요청에 의해서 케이스를 입력합니다. 케이스 입력의 키워드로 날리지 베이스가 등록된 DB를 통해서 해결책을 바로 제시를 합니다. 제시된 해결책으로 처리가 안 됐어요. 기본 정보인데. 따라서 그때 뒤에 있는 능숙한 엔지니어 팀스로 문의를 하게 되고 그렇게 받은 추가적인 고급 정보로 2차 지원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고객 케이스가 해결이 되고 종료가 되는 형태로 저희가 데모를 만들어 봤고요. 보시면 나오는 거죠.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서피스가 켜지지 않아서 전화했어요. 네, 고객님 도움 드리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전화 주신 분의 성함이 홍길동님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네, 고객님의 서피스 프로 8을 2022년 1월에 구매하신 걸로 확인됩니다. 해당 기기 문제이신가요? 네네. 구매 정보 네, 확인 확인했고 감사합니다. 챗 로그가 나오고 켜지지 않는다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혹시 서피스가 충분히 충전이 되어 있나요? 케이스를 네, 하루 종일 충전해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케이스를 특정한 네. 키워드로 등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 여기서 케이스가 하나 생성이 이제 막 서비스 런칭이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키워드로 케이스를 등록했을 뿐인데 참고 자료가 바로 뜨죠. 그러면 키보드에서 윈도우 키, 신입 상담사여도 할 수 있는 Shift, 일이죠. 알파벳 B키를 동시에 눌러 보십시오. 혹시 서피스가 시작됩니까? 아니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네. 자 뒤에 계신 고급 기술자 최문선님과 팀스를 통해서 바로 실시간 연결을 합니다. 1차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 1차, 2차 제공할 수 있는 고급 다음 단계의 고급 정보를 줍니다. 혹시 서피스에 USB나 외부 모니터 등 연결된 어떤 기기가 있습니까? 네, 있어요. 네, 그럼 USB 드라이브, SD 카드, USB 액세서리, 외부 모니터, 타이핑 커버 등을 모두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전원 케이블에 다시 연결해 주시겠어요? 네. 네, 모두 분리하고 전원 케이블 연결했습니다. 네,
그러면 로고 화면이 나타날 때까지 상단의 전원 단추를 20초 동안 길게 눌러서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제 켜졌습니다. 네, 상담이 다 고객님, 끝났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연결된 USB나 기타 액세서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자세한 사항은 문자와 이메일로 안내해 드릴 사후 관리를 위한 이메일을 보내죠. 이때는 미리 네. 등록된 템플릿을 활용합니다. 혹시 더 안내 필요하신 상황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여기까지예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뭐 아주 심플한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 이 정도의 데모가 사실은 데모의 퀄리티가 중요하다기보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이 데모를 저는 옆에서 자료 준비하고 저희 파트너사 다이나믹스 365를 전문으로 하시는 IUI 파트너사에서 준비해 주셨는데 저랑 페어로 리모트로 있으면서 얘를 그냥 하루 만에 뚝딱뚝딱뚝딱 만드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타임 투 마켓이죠. 사실 개발로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다만 데모크라틱 AI CC 제가 시작했던 화두의 말인데 데모크라틱 AI CC를 구현함에 있어서 준비된 플랫폼으로 타임 투 마켓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느냐라는 게 관건이고 그 안에는 얼마만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기술들, 기술의 퀄리티들을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